오늘 신문입니다. 유병헌이 겨울에 죽은 것 아니냐, 조이팔처럼 살아있다 등 꼬리를 물고 괴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그럴 수 없다면서 그 이유를 실었습니다. 유병헌의 시신을 뼈, 근육, 지문까지 5차에 걸쳐 검증을 했기 때문에 가짜 사망설의 조이팔 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조이팔 사건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계 피라미드로 투자자 3만여 명에게서 4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한 인물입니다. 진료 기록, 또 사망 진단서, 장례식 동영상 등으로 사망을 했다고 추정이 됐지만 이후 중국에서 그를 봤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위조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인물이죠. 조이팔의 경우는 시신을 이미 화장해서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병헌 씨의 경우는 형 병일 씨 그리고 아들 대균 씨와의 DNA 검사 결과 일치했고요. DNA 검사도 2차례 연결이 됐었죠. 또 송치제 별장, 금수원에서 발견한 DNA와도 일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문까지 일치했습니다. 전문가는 사망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검사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최초의 유 씨의 시신이 변사자 처리까지 되면서 독립된 여러 기관에서 DNA 검사가 진행이 된 셈이기 때문에 이 또한 무시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사망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관심인데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에서는 뼈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근육도 만약 29g만 남아있다면 독극물 검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가수에서 이 사망 원인 조사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우선 외관상의 타살 흔적입니다. 피부와 목 부위에 난 흔적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피부와 목 부분에 목 불림 흔적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가 심하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에서는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장기가 남죠. 장기에서도 독극물이나 뇌출혈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부패로 어렵습니다. 남은 것은 이 뼈와 근육입니다. 자, 이 뼈에서는 CT 촬영 등으로 숨겨진 골절이나 남아있는 독극물을 좀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근육이 남아있다면 시약으로 독극물 검사가 조금 수월해지고요. 사망 시각도 궁금할 텐데요. 몸 전체에서 발견된 구더기의 크기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시신이 발견된 후 바로 현장 조사를 해야 하지만 이도 늦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사인 그리고 사망 시각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 독극물이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도 누가 먹였는지 혹은 스스로 먹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검경의 초동 수사가 못내 아쉬운 이유인데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남은 증거만이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세월호 100일이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 한겨레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선박의 이상 시점입니다. 해수부는 이 세월호 행정 기록을 4차례나 수정 발표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다수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자, 9시 3분 119에서 해군의 구조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예부대인 SS UDT 출동 명령은 왜 늦어졌을까요? 9시 19분에 저희 YTN에서 이 사고를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안행부 어이없게도 방송을 보고서 사고를 인지했습니다. 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후 해경 소속의 고속정은 선내 진입, 퇴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가라앉기 직전인 10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서면, 유선 보고만 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대면 보고, 그러니까 마주보고 대면 보고를 못 받은 것입니다.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문은 묻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의혹은 참 많습니다. 구조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당국과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가 나온 그 과정, 또 해경과 언든의 유착 의혹까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텐데요.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선명하게 밝혀진 것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일간 아파했을 유족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데요. 그들을 더 아프게 했던 악성 댓글들, 한 유가족은 이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 박성호 군의 누나 박보나 씨입니다. 유족들이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청 현관 앞에서 이렇게 태블릿 PC로 언론 보도 내용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그녀가 이렇게 보도 내용을 살피는 이유는 악성 댓글을 정리해서 경찰에 고소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부를 찌르는 많은 댓글들 수천 개라고 합니다. 유족충이다, 잘 죽었다, 시체 장사한다는 등 각종 욕설에 마구잡이 비난까지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서 경찰에 고소를 했더니 생각 없이 썼다,
이런 변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사건에 생각 없이 썼다. 오히려 이 말에 더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엔 아예 유가족 면전에 대고 험한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박 씨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동생은 국가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떠났지만 다른 아이들은 안전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172명이 그날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194명이 숨졌고요. 10명은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